네, 반갑습니다. 1월 2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일단 호재, 호재 한 발 먼저 쏩니다. 이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고려 안 한다. 근데 그 뒷내용을 보면 조금 찝찝한 부분은 있어요. 세금이라는 국가 재정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하지만 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세금으로 하지 않겠지만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비춰집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쟀습니다. 돈줄을 쟀고요. 정책자금 대책도 줄어들죠. 요거 플러스 공급 대책 나왔다.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 지방은 근데 이렇게 크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등으로 적용되더라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두드러 맞겠죠. 자, 이제 일단 호재 이후에 좀 내용들을 보면요. 서울의 비싼 아파트들 거래가 덜 되고 있고요. 평균 매매 대금이 뭐 13억 수준이던 것이 지금 10억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중저가로 옮겨갔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튼 세금을 늘리면은 버티기가 힘들면 그것이 저절로 공급으로 나올 수 있다. 서울의 공급 대책 백날 내봐야 그 수요를 충당해내지는 못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늦는다. 자, 이 돈이 은행에서 돌고 돌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10일간 돈이 50조 원 빠져나갔답니다. 은행. 1월 달 들어서 10일간 50조 원 빠져나갔답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증시로 이 중에서 상당수가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투자 예탁금 92조. 92조. 그다음 기존에 집 샀던 사람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6%를 막 돌파하고 막 이런 모습을 연출하더라고요. 자, 요 부분이죠. 디딤돌 예산이 줄어든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그 정책 자금이었는데요. 이게 줄어든다. 일본 30년물 보셨나요? 한국 30년물은 3.5% 6% 되나요? 예, 일본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 나라에서 국채 금리가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 그것도 완전 폭등을 했습니다. 아,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자, 서울 거래량은 4천 건대. 12월 달보다 거래가 살짝 꺾입니다. 그럼 또 돈 풀리면 늘어나겠지. 한 4월에는 4조, 5월에는 5조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한 달에 한 2조 정도씩 균일하게 풀리는 정도 수준밖에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밖에 안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일단 1차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아까 2차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설 전후로 아마 공급 대책 나오는 거. 요거까지 하면 정부로서는 할 거 다 했다. 근데 막 5만 돈, 5만 돈, 떼만 돈 막 다 끌어와 가지고 집을 산다면 뭐 집값 오르는 걸 어쩔 수는 없다라는 입장. 그러면 그 추책으로 이제 보유세 부분을 만지작거릴 수 있을 정도. 지난번에는 이게 앞부분에 너무 막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실거래 가격도 빠뜨렸더라고요. 매물 4만 건. 지방이 이게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 반 죽여 놓으니까 이걸 다시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 놓지는 못할 거다. 전세 물량 4천 개, 월세 물량 3,800개대로 내려가 있고요. 대구의 거래량은 같은 날 대비 지난 12월 달보다 거래가 살짝 많아요. 서울은 12월 달 거래보다 거래가 살짝 적고 역시 지방은 뭘 해도 한 덩어리 안 내려주겠습니까? 대구도 건당 거래 대금은 이 4억 선에서 좀 빠지긴 했어요. 서울은 좀 많이 빠졌어요. 비싼 아파트 거래 안 되고 싼 아파트 꾸역꾸역 사고 나니까 아까 국채 금리 그 오르는 거 보면요. 지금이 어느 시점의 금리냐 하면은 3.6% 10년물 기준으로 요 상태가 언제 상태냐면 22년도 그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차트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다음에 한번 인용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주식 20만 원짜리가 이랬더니 55만 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50만 원을 찍었다고 이렇게 찍고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50만 원을 찍었다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5만 원.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 300건대 중반 나오던 것이 200건 살짝 넘어가는 수준으로 거래량, 고가 아파트, 대구도 고가 아파트 거래량 서울 마냥 같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 비율 보이시죠? 1월달 비율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자, 수성구가 거래량이 계속 치고 나가느냐, 달성구하고 한 15% 정도, 이 정도 격차를 보여주는 걸 보면 좀 눈치 보는 모양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거래 가격 W는 15억 이 정도 선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13층 고점 대비 54.5%, 그리고 대형 평형이 조금 차지했고요. 맞죠? 또 범어동 쪽에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좀 생각보다 뜸해졌죠. 이게 1월 달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뜸해지는 게 같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페란상 범어 7억 후반대까지 실거래 가격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10년 차 청라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8억을 넘보려고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신축들의 신고가가 조금 눈에 띄고요. 6억 이상 거래 좀 줄어들었죠. 예, 오늘 거래 건수도 제법 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6억 이상 거래가 조금 줄어들었다. 금리가 무섭긴 사실 무섭습니다. 월정동 고롱아일제 당당 뭐 1,000만 원 정도 수준. 신축을 이기지는 못하더라. 신축을 이기지는 못하더라.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 월성동 이렇게 뭐 저기 죽전 내거리 쪽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죽전 내거리 쪽도 유동 인구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도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프라인이 다 안 되기는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요 정도까지. 네, 요 정도까지 확인하고요. 전세 거래량은 지난달보다 뭐 1,500건대 나와주면 요 근래 들어선 좀 잘 나온 편. 12월 전세 거래량은 맞죠? 1,500건대는 좀 띄엄띄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월 평균 한 1,400건 정도 거래된다고 보면 되고, 전세 매물은 지금 한 4,100개 정도 되고, 얼추 3배수 맞아 떨어지나요? 여기서 갑자기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어 버린다면 또 수급이 굉장히 꼬이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금액은 2억 5,400, 2년 전에 2억 4천 수준이었는데요. 1,100만 원 올랐습니다. 한 4% 정도? 이게 전세가가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렇다고 뭐 청구권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엄청 많이 쓰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갱신을 그렇다고 엄청 많이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 비율은 또 한 번씩 띄엄띄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월세 가격도 살짝 오릅니다. 월세 가격도 살짝 올라요. 한동안 여기 꽉 묶여 있었는데 살짝 올랐습니다. 보증금도 보증금이 있었나? 예, 월세 보증금도 살짝 올랐고, 월세 월금 납입금도 살짝 올랐고, 월세도 약간 올랐구나.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